맙소사. 무슨 질문이 그래요? 당신은 험버트의 절친한 친구가 되고 싶나요? 미키 사바스와 친해지고 싶나요? 살렘 시나이와 햄릿과는요? 만약 독자들이 친구를 찾기 위해 책을 읽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책에서는 인생을 찾아야 해요.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문학작품에 어울리는 질문은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나? 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미국 작가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은 지난주에 이어서 작지만 보석 같은 동네 책방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지난주에는 고요서사라는 책방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녹음실이 있는 홍대 쪽하고도 아주 가까운 동네에 있어요. 망원동에 있는 책방 만일의 대표님이신 이승주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책방 만일이라는 이름 너무 매력적이에요. 청취자분들께 책방 만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책방 만일은 망원동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책방이고요. 네. 책을 통해서 책을 빌어서 만일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면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책을 소개하고 뭐 선정하고 배치하고 하고 있는 책방입니다. 아, 설명이 너무 멋있네요. 만일의 세계를 상상하다니. 네,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만일의 세계? 시 제목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러네요, 진짜. 네. 앞서 고요서사 대표님께서는 시의 영역을 난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문학의 분야 중에 소설, 시 중에 소설의 중에 조금 더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왠지 만일 대표님과는 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렇군요. 그 만일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서점. 사실 그 만일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설계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어요. 서점을 통해서 그 대중들 독자들에게 만일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이 책방 만일은 오픈한 지 얼마 되었나요? 만일이 2014년 8월 아마도 6일에 오픈을 했어요. 지금 2일인지 6일인지 헷갈리는데. 그래서 14년 8월이면 지금 정말 2년 넘고 반 정도 지나가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뜨거운 여름에 오픈 시기로 별로 적당하지 않은 시기 아닌가요? 아, 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서 뭐 책방 준비 중입니다라고 이제 안내 문구를 써놓고도 거의 3개월 이상을 준비하고 공사하고 해서 동네 주민 이제 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과 뭐 기대로 기다리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지치셨구나. 대체 언제 여냐며. 그 3개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셨을지 짐작이 되네요. 더 애가 타셨겠죠. 책방 열지 못하고 있으셨으니까. 네. 그 고민이 만났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려니까 사뭇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 2년 전 얘기인데. 네. 그때만 해도 일반 단행본, 그러니까 기존 출판사에서 내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말하고 있는 독립 출판물이 아닌 일반 단행본을 가지고
작은 책방에 배치하고 네. 했던 게 많지만은 않았어서 그 지표를 어디서 국내에서 찾고 참고하고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을 두고 여기는 어떤 성격을 가진 책방으로 만들지 고민을 많이 말 그대로 했었어요. 이 사업 구상의 사업 어떤 구상. 전반적인 시장의 분석 뭐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리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작은 책방이 전국적으로 조금 산재에 있긴 하지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망원동에 온 게 이 위치로 온 게 책방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게 책방을 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기도 한데. 네, 궁금하네요. 네. 네. 작업실을 찾아서 뭐 연남동 인근 마포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망원동이라는 곳에 오게 된 거고요. 그때만 해도 불과 2년 반 전인데 뭐 별 정말이지 조용한 동네였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제 월세 비용이 저렴하기도 했고 해서 작업실을 열게 되었고요. 그 작업실이라 함은 이제 어쨌든 저도 책을 매개로 책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단행본 작업은 안 해봤고 잡지를 했지만 네. 책 주변에 있는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책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 뭐 공유할 수 있는 작은 책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책을 돌려보거나 세미나를 같이 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때 이름이 망연자실이었어요. 작업실의 이름을 재미로 지은 게 네. 망연자실한 감각과 정서에 처해 있기도 했고 그 한문을 바꿔서 이을망, 연결할 연, 놈자에, 뭐 집실. 좋네요. 이렇게 해서 있으면서 책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많이 찾아봤고요. 그 작업은 사실 해외 서점을 참고하고 네. 뭐 상상해보고 하는 게 훨씬 물론 경우가 많기는 했고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죠. 네. 해외 그런 문화들이 조금 먼저 있었고 그것을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현실적으로 이 독립책방이 망원동엔 유일한가요? 책방 만일이? 최근에는 그 어쩌다가게 1층에 비라운지라는 곳도 있고요. 조금만 길을 건너면 서교동에도 독립책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독립책방이 나름 군데군데 골목마다 생기고 있는 추세네요. 이게 좋은 일인가요? 경쟁 상대가 물론 조금씩 분야가 뭐 느낌이 다르겠죠. 책방의 분위기가. 어떠세요? 이렇게 책방들이 계속 생기는 풍토를 보시는 것. 거기에 또 선봉을 서셨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전국의 책방이 지금 짧은 사이에 몇백 개 네. 작은 책방들이 몇백 개에 달하는 수로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멀리 보면은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물론 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독서를 한 경험이 많이 없고 책방을 많이 다녀본 경험도 없고 해서 이 지금 작은 서점을 경험하고 있는 독자들이 뭐 워낙 협소하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어떤 공간이 생기면 독서 인구가 뭐 늘어날 수 있을 그렇겠죠. 것이고 네, 그야말로 네. 지나가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이 생겨버려서 네. 각 구역과 골목의 책방이 아예 생겨버리면 그야말로 독서 문화나 시장에 대한민국 만세죠, 뭐 그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아주 심각한 회의감과 우려와 하지만 이제 동시에는 뭐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고 약간 복합적인 이중적인 네. 마음 같은 것들이 동시에 작동이 되고 있는 시점이신가 봐요.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그렇군요. 어쨌든 책방들 북카페라든지 이렇게 그 삶의 한
공간으로 이 문학이나 문화라는 것들이 좀 심어지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요즘 문화의 움직임들을 보면. 그 가운데 저는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서점을 만든다. 그 책을 파는 공간을 혼자 독립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우리 현실 책의 유통 과정이나 서점이 운영하는 방식과 견주어 봤을 때는 정말 응원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용기도 필요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주변에 뭐 만류를 했던 분도 있고 조언을 주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아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산수와 숫자에 약하고 문과생들이 대부분 그렇죠. 네, 이것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책방을 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책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책방을 하고 싶다, 뭐 혹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안 하셨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저는 안 했고 그게 망연자실 이후로 이렇게 된.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책방 주인이 되신 건가요? 제가 약간 망연자실. 서점은 그러니까 책 시장이 워낙 안 좋다고 하고 책을 안 읽는다고들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수년간을 들어오고 있는 말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내부에서는 뭐 어떤 일을 정작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저의 필요가 갈급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로서 저희는 동네 책방이 뭐 있다고 하면 참고서가 맞아요. 있는 동네 책방이 문제집 사고 뭐 이랬던. 네. 드문드문 그냥 뭐 보고 있는 정도를 경험한 세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이 필요하면 대형 서점에 가서 고르고 그래서 일단은 저 개인의 필요와 제가 좋아하고 있는 책들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들 할 때 이 책은 과하게 어렵거나 뭐 특별한 책이 아닌데 사람들이 쉽게 그냥 어렵거나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의식이 있다고 느끼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지? 그러니까 이걸 싣는 공간, 싣는 매개가 중요하고 그 매개가 어떤 모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 그리고 접점을 만드는 거는 어쩌면 조금 더 가볍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문과에 다닐 때도 이게 국문과 학생들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시대 작가들의 책을 같이 읽고 따라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수업 내용이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참 굉장히 한계와 문제적인 지점이기도 하죠. 문제적인 지점. 맞아요. 그때 현장감 있는 문학과 독서를 잘 접하지 않죠. 그렇게 리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국문과도 그렇다면 이제 일반 독자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영역의 인물들은 당연히 한국에 지금 80년대생의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글을 쓰고, 이미 90년대 작가들이 많이 쓰고 계시고요. 90년대생들이 많이 등단하셨어요. 네.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독자들도 많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텍스트 뭐 혹은 문학을 어디에 어떻게 실어야 뭐 요즘 책을 안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사실 오랫동안 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 맨 처음엔 서점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뭐 의지는 없었으나 어쨌든 말씀하시는 와중에 굉장히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맥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 그 지점에서 문제의 해결점이 될 만한 실마리를 책방을 오픈하면서 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서점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줄 법한 책들을 진열해 놓고 또 판매도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책들의 진열에 어떤 주인님이라니까 이상하네. 대표님. 책방 만일 대표님의 어떤 의식이 반영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책방 이름 만일이 그리고 만일의 세계라는 것이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다른 공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기는 언제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 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 뭐 정치적인 아젠다를 접하는 게 그냥 가장 유연하게 이 메시지를 습득하는 경로였던 것 같아요. 유연하게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다른 장르 뭐 그게 문화의 힘일 텐데요. 네. 그죠? 그게 참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되게 만일을 생각하게 만들죠. 만일을 그쵸 만일의 맞아요. 세계가 와야 할 텐데요. 그래서 네 주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책들을 진열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그 이슈에서 뭐 키워드를 잡아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네. 청년 노동, 네. 뭐 원전 문제 정말 다 이런 중요한 식으로. 문제들, 시급한 네. 문제들이죠.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그러니까 일상하고 어쩌면은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키워드를 잡고 이 만일의 서가가 큐브처럼 이렇게 한 칸이 나눠져 있는데 어떤 한 칸을 이 이슈에 관련된 책을 같이 읽을 만한 책, 뭐 이 이야기를 모아놓은, 확장시킬 수 있는 책을 그 한 칸을 어떤 한 이야기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손님들은 뭐 이쪽 그러니까 왼쪽부터 이제 서가를 쭉 이렇게 구경하면 뭐 거대한 이슈처럼 보이는데 먹고 사는 문제다. 그리고 문학에 관한 파트는 잉여로운 파트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자주 순환시키고 좀 서가를 자주 바꾸려고 하고 네,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이라는 단어, 이게 참 이 책방의 그 앞으로의 운영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의적이고 실질적인 키워드들이 그 순환의 메커니즘 속에서 도드라지겠지요. 네. 네. 뭐 이건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그래서 그 순환의 메커니즘 속에서 앞으로 이 단어는 내가 네. 이 키워드로는 꼭 이 책장을 진열하고 네. 싶다. 뭐 이런 테마가 하나 있을까요? 사실 사회적 이슈 말고도 물론 제가 요새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로 다시 만난 세계를 이제 다시 만난 세계를 겪어가면서 페미니즘에 관한 책들을 이전에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공부하고 있어서 물론 네. 페미니즘 관련된 서가를 좀 신경 쓰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그 외에 지금 만일의 문학 섹션도 있고 한데 사실 제 개인적인 더 재밌어하는 관심사는 뭐 예를 들면 침묵에 관한 거, 뭐 그런 것들, 뭐 제발트 전집, 네. 제발트의 모든 책이 있는 서가. 그러면 그 서가를 가지고 저도 제발트 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도 그런 섹션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하네. 섹션이 있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책방이 작으니까 많은 책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 혹은 작가의 그냥 모든 것을 최대한 근데 제발트 갖다 진열해 놓으신다는 것만 봐도 우리 이승주 대표님의 취향이라는 것을 그런 건가요?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오시는 그러니까요. 뭐 시인, 소설가들 그 제발트를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부 독자들만 알 필요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책방 만일의 제발트 섹션이 있겠죠. 그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책이 팔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대표님의 맞아요. 그 욕망이 들어가 있네요. 그 욕망이 되게 크게 작동하면 수익 구조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 물어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혹은 제가 애초에 배제를 시키는군요. 네, 혹은 애초에 제가 그 생각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언제나 이 책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숨어 있어요. 다 찾아오게 마련이더라고요. 해서 이게 시중에서 뭐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안 팔리는 책이
이라고 하는 뭐 작은 출판사의 책들, 좀 국내에서 덜 알려진 작가의 책들을 이 책방에서는 전면에 배치할 수 있고 네, 네. 책 표지를 자르륵 배치해서 아주 강조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대형 서점에서는 아주 판매 구석에 부수와는 상관이 없이 네. 네, 숨어 있는 책들을 전면에 자꾸 노출을 시키고 이 어떤 책방에서의 이동 경로를 뭐 예측을 하면서 네, 네, 배치를 해놓으면 생각보다 네,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케팅 전략에 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고급 마케팅 전략 쓰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들을 정말 재발견해주는 공간으로 책방 만일이 기능하고 있는 것일 텐데, 재발견된 책들 중에서 네. 대표님이 좋아하는 뭐 이게 대중적인 인지도나 혹은 뭐 판매 부수와 상관없이 네. 이 책은 너무 좋은데 대중들이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한 권 너무 어려우니까 네. 두세 권으로 그러면 한 권만 하실래요? 네, 한 권. 일단 저도 저지만 손님들이 발견해 주시고 언급해 주신 책이 그러니까 출판사로 치면 산진이 출판사라고 부산에 있는 지역 출판사고요. 여기에서 나온 어떤 그러니까 침묵과 선, 도를 아우르는 아주 그 정적이면서 재미있는 산문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은 책방 만일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제가 트위터에 올리겠습니다. 네, 꼭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눕기의 기술이라는 책, 현암사에서 나온 그야말로 재밌네요. 네. 제목 자체가. 그런 책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눕기 너무 좋아하는데 누울 수가 없어가지고 눕기 요즘. 저도 한번 꼭 찾아서 눕기 기술 한번 살펴볼게요. 현암사 이런 출판사 정말 제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출판사의 그쵸? 이름인데 최근에 잘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되게 추억 돋네요. 현암사. 네, 맞아요. 꾸준히. 지금도 뭐 계속 네, 책을 만들고 있지만. 네. 그리고 소세키 전집, 나스메 소세키 전집이 나오기도 했고, 네. 네. 감사합니다. 눕기의 기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서점을 찾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미 자기만의 콜렉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책방 만일을 찾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어떤 고객들이 책방 만일을 방문하세요? 이게 책방 열고 초반하고 지금은 분명히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초반에는 좀 작은 책방이 생겨서 약하고 이게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걱정되어서 책이라도 어떻게 한 권 이런 나라도 마음으로 한 권 사줘야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네, 그렇게 이제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군요.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업계 종사자들 원래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모든 가게는 네. 다 지인들이 먼저 한 번씩 사줘야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뭐 편집자들, 출판사, 뭐 대표님들, 뭐 관련된 뭐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망원동이라는 곳이 뭐 시민단체 사무실도 많고 주변에 출판사도 많아서 편집자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군요. 네, 모두가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방의 접근성이 좋은 근처에 사시는 분들,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애써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책 구매해 주시는 분들, 지금까지 쭉 와주시는 분들 물론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 망원동이 가게도 많이 생기고 해서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평일에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막 구경하시고 그럴 정도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아졌고, 네. 아마 이 책방 만일이 노출이 좀 언론이나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그런가요? 네. 망원동의 핫플레이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최근에 그 여행을 갔다가 서점을 갔는데 그 렐루 서점이라고. 네, 저도 가봤어요. 그죠? 근데 거기 서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폐소화책을 사가지고 오는데
거의 뭐 이거는 살 수가 없고 네. 뭐 하여튼 그런데 책방 만일이 나중에 사진 찍으러 관광객들이 오는 과연 막 그럴까요? 그런 공간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어쨌든 저도 렐로 서점 가서 페소아 책 사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 티켓 사서 어머, 들어가서 그러- 구경하고 그것도 나오는 충격적이었는데 서점이더라고요. 티켓 환불 받아야죠. 아무튼 책방 만일이 아마 외부에서 이렇게 발걸음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다고 하니까 렐루 서점처럼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희처럼 해서 또 책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들어오셔서 이제 딱 마음에 맞는 책 발견해서 가져가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지난주에 모셨던 고요서사 이 대표님께는 이걸 여쭤보질 못했는데 궁금해요. 서점의 일과. 저는 이게 어쨌든 혼자 네.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손님이 뭐 많을 경우엔 당연히 분주하시겠지만 없을 때는 또 어떻게 보내신 서점 일과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풍경. 나의 풍경. 네. 몇 시 서점- 오픈인가요? 이거 너무 민망한 오픈 시간이에요. 2시입니다. 2시부터 좋다, 좋다. 8시까지 네. 짧게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평화로운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장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6시간 이상 그곳에 물론 있을 때가 많기도 한데 우리들 꿈의 근무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6시간. 책방에 오래 있으면 저도 고정적인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것에 취약해서 운영 시간을 너무 짧게 하고 있는데 네. 그렇고요. 그래서 출근하면 일단 책이 손을 많이 타요. 책이 어떤 날 손을 타고 안 타느냐가 책이 손님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 책방의 인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좀 책에 손을 갖다 대려고 그래서 책을 만지고 서가를 정리하려고 하고요.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저는 손님들에게 시선을 최대한 주지 않고 그분들이 시선을 차단당한 상태로 이 공간을 좀 편하게 있다가 가실 수 있게끔 되게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그래서 막 책을 제 앞에 뭐 높게 쌓아놓기도 하고 그 이유는 작은 공간이고 작은 그렇죠. 공간에 입장하면서 어떤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어떤 기색 기운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때그때 책방 공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색이나 기운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고 해서 이제 책을 어쨌든 좀 보러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보시려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이 좀 없고 좀 숨어서 좀 책을 보실 수 있게끔 있는 듯 하려고 없는 듯 네. 투명한 존재처럼 네. 서점에서 있으시군요.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어떤 순간에 딱 손님들하고 저하고 딱 그 기운이 맞아지면 이 공간이 아주 평화롭게 그냥 서로 각자의 일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많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서로 개의치 않는 네, 거죠. 예. 제 생각보다 되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다가 보다가 가세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딱 형성될 때 저는 아주 만족한 그 근무 시간이 행복해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책방에서 진짜 괴로운 일 많다고 제가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요, 직장인데 괴롭지 않을 네. 일이 있겠어요. 네, 그 순간이 서로한테 되게 편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뭐 각종 아르바이트 뭐 관련된 것들은 퇴근을 하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를 투트랙으로 네, 살고 있으시네요. 생각보다 그 하루가 길고 네, 힘드실 것 퇴근해야 일이 같아요. 시작되니까. 퇴근해서 정말 이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니까 뭐 그렇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책방 많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승주 대표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점에서는 낭독회도 독서 모임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 책을 내시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또 서점 책방인데 네. 책을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 계기 같은 것도 궁금하네요. 이 만일에서 만든 책은
어둠에서 벗어나기라는 네.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의 책인데요. 일단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에 관한 비평서고 아주 짧은 글인데 그 이유는 이 비평이 감독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사실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죠. 그러니까 동네 책방에 들르곤 하셨던 이 책의 역자인 이나라 님께서 이런 책이 있는데 같이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어쩌다가 이제 그야말로 뭐 술 마시다가 네, 책을 만들게 된 거였어요. 이제 책방이 다루고 있는 책들 그리고 관심사, 책방에서 다루고자 하는 책들의 주제와 이 책이 맞닿아 있는 면이 많은 게 그 영화가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네. 있었던 일이고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참혹한 역사를 뭐 예술, 그러니까 영화라는 장르로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뭐 아우슈비츠 관련돼서는 뭐 프리모 레비 책의 독서 모임을 오래 하기도 했고 이제 책방의 관심사, 그러니까 만일의 관심사와 이 책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작업자들하고 처음 해본 이 작업 환경이 우리한테는 낯설기는 한데 기존 출판사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이고 네. 해볼까? 다들 재밌게 어쨌든 작업을 네,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힘든 과정이 다 그렇지만 있었지만 네, 그 만든 계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방이 책의 유통 마진이 원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책방이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기 책을 내버리면 적어도 조금 그나마 네, 네, 그나마 낫죠. 네, 네. 유통비가 절감되기도 하고 즉 만일에서 팔면 네 그런 이유도 뭐 그런 작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러면 앞으로 만일에서 책이 줄곧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개성적인 어떤 책방의 모습이겠어요. 네. 어쨌든 출판과 같이 함께 책을 판매하는 곳이니까 정말 그 구조 괜찮네요. 그렇죠. 만들고 여기서 팔고 자체 제작, 자체 판매. 네. 괜찮네요, 네. 정말. 앞으로 만들 책 얘기해도 되나요? 홍보해도 되나요? 잠깐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네. 책방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이분은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의 활동가예요. 그래서 이 기청넷의 멤버들이 책방에서 기본소득 관련된 세미나도 지금도 하고 있고 해서 이들이 활동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낯선 이 기본소득 요새 이제 대선 주자들이 모두 말하고 있더라고요. 있는 기본소득 무엇인가 이 관련된 책을 책방에서 출판 준비하고 있으시군요. 네, 기대하고 우리 한번 만나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책방 만일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서점이었으면 하는가요? 이 오가는 독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책방 만일이. 만일이요? 고요사사 때 네. 대표님은 삶의 휴식 공간, 휴지점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멋있게 문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만일은 궁금하다. 너무 내가 비교하게끔 만들었나? 만일은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다가 보일 듯 말 듯 실제 그렇기도 해요. 경영 철학하고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 그렇기도 있는 하고. 듯 없는 듯 네. 판매를 하고 있으시네요. 네. 그것은 그러니까 책방이 지금보다 더욱 일상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 전국의 수많은 책방들에게 오히려 강력한 힘과 에너지로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페 같은 이 수많은 망원동에 있는 카페 같은 일상적인 공간? 그런 서점이면은 어떨까요? 네. 그런 서점이 이미 충분히 그러겠죠. 그렇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아마 이 책방 만일은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장의 소리 출연해 주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문장의 소리는 제가 진짜 10년 전, 10년 되게 정도 됐나요? 됐어요. 네. 맞아요. 저 학교 때부터 듣던 팟캐스트. 진짜 장수 팟캐스트거든요. 예요. 그래서 뭐 김민정 시인이 하실 맞아요. 때도 듣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다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책방 만일의 대표님으로서 인사 말씀 남겨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책방에서 만나요. 책방에서 만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와, 기온이 많이 올랐나요? 어떤가요? 저는 3월이 되면서는 그냥 무조건 그래, 이건 봄이야. 좀 추워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3월 아직 왔다 갔다 추운 날도 있지만 좋아요. 그 지난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폭염이었죠. 그런 여름의 기후가 그랬을 때 그 해의 겨울은 아주 혹한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파를 걱정했었었는데 생각보다 큰 추위 없이 잘 갔어요.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좋은 시절 올 텐데 건강들은 좀 어떠세요? 겨울 동안 운동도 많이 못하고 했으니까 이제 건강 본격적으로 좀 챙겨야 될 시간 왔잖아요. 저는 지난 연말에 그 기본적인 건강검진, 피 검사, 소변 이렇게 하는 거를 받았었거든요. 받았다가 다른 부분 다 괜찮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다시 병원에 가서 다시 체크를 하라 그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충격적이고 걱정에 휩싸이더라고요.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드디어 뭔가 하나씩 신호가 오는 건가? 내가 몸을 잘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운동도 열심히 아무것도 운동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운동을 해야 살 수 있어서 운동도 일주일에 꼭 하긴 하거든요. 최소 2번이라도. 이건 뭐지? 여러 가지 요인은 스스로 좀 찔리는 구석이 있긴 합니다만, 불규칙적인 식습관이라든가 잦은 음주 이런 것들. 그래도 그렇게 해도 깨끗하시게 건강하신 분도 아주 많던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건 좀 충격이 들었었어요. 겁도 나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엄청 검색을 해봤죠. 도대체 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예방법은 따로 있는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좋은 음식 이런 거 치면 요즘 다 나오니까요. 여러 가지 예방법과 그런 거 다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음식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인스턴트 억지로 가공된 식품 아니면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든 안 좋은 음식이 없더라. 근데 일단 콜레스테롤에 좋은 건 콩,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이렇게 김, 해조류, 차, 그 다음에 일단 채소와 과일은 어디에나 다 좋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채소를 많이 안 먹어서 그런가? 과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먹어야겠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뭘 좀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서요. 그 중에서 뭘 먹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검색과 이런 걸 한 결과 양파를 먹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양파. 그래서요, 요즘 양파즙 사두고 먹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양파를 선택한 이유는 뭐 평소에도 사실 저는 양파 즐겨 하는 편이거든요. 집에서 밤에 뭐 이렇게 막걸리 한 잔 혼자 간단히 할 때 안주로 저는 양파 썰어서 초고추장 찍어 먹고 뭐 반찬으로 뭐 볶을 때도 양파 넣어서 볶아 먹고 하거든요. 양파는 익숙합니다. 잘 떨어지지 않게 항상 집에 구비해놓고 사는 편인데 그 정도를 먹어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을 이유가 없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즙도 먹게 되고요. 빨리 단어부터 해야겠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 나눌 어제의 단어는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를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 제가 먹고 있잖아요. 양파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난리가 나는 식재료더라고요. 양파에는 일단 콜레스테롤 분해하는 물질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에 양분이 너무 많이 흡수되는 걸 막고 해로운 물질을 없애서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성분은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간 기능을 좋게 한다. 또 어떤 성분은 따뜻하게 하고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높인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양파 하나래. 그래서요. 막 처음에 이제 양파 많이 먹어야겠다. 막 생으로도 사과 먹듯이 먹기도 좀 먹고 껍질 속에 그렇게 더 많다네요. 모든 어떤 영양들이 껍질을 차로 우려내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또 양파 껍질을 또 씻어다가 한번 끓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씻는 정도에 씻는 게 과연 제대로 씻은 건지에 대한 판단도 잘 안 서고 해서요. 양파 껍질 우린 차는 바로 그냥 포기했고요. 그랬습니다. 양파 하니까 할 이야기가 많네요. 오늘 그래서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노래는 아주 멀리 갔어요. 제가 좀 양파에서 멀리 갔습니다. 사실 이 양파도 제 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혈관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 혈관, 피에 관한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요, 왠지 이 피와 관련된 노래가 퍼뜩 떠올라서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U2의 Sunday Bloody Sunday입니다. 좀 심하게 멀리 갔죠. 이 노래는 아일랜드 밴드죠. U2의 3집 앨범 War라는 제목의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 1983년에 나왔어요. 이 앨범 자켓을 보면 소년, 좀 어린 소년이 눈을 부릅뜨고 성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U2는 좀 시대 정신, 이 세상에 무언가 부조리한 현실들, 저항적인 이야기 많이 노래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Sunday Bloody Sunday도 그런 어떠한 아일랜드와 영국 사이에 역사적인 아픔이 있던 날, 피의 일요일이라는 그들만의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단 노래를 먼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아마 노래를 찾아 들으시면 뒤에 Sunday Bloody Sunday 하고 뭔가 강력하게 강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노래 가사가요 이래요. 오늘 난 뉴스를 믿을 수 없었어.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잊을 수도 없어. 얼마나 오래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얼마나 오래. 오늘 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아이들 발밑엔 깨진 유리조각, 시체들이 질비한 거리, 전쟁의 경고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지. 일요일, 피해 일요일. 좋아, 나가자. 전쟁은 이제 시작될 뿐이야. 많은 걸 잃었지만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없지. 우리 마음속에 참호를 하고 어머니, 아이들, 형제, 누이의 마음은 찢어지고. 일요일, 피해 일요일.
얼마나 오래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72년 1월에 그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어떤 데일리 시에서 영국군과 마찰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중상 입고 했던 사건이에요. 피해 일요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노래입니다. 와, 양파 피 혈관 이야기하다가 이까지 왔네요.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양파의 뭐 좋은 효능, 음식으로서의 양파 있지만 저는 양파 하면 또 무언가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눈물이에요. 양파 까면서 울어보신 적 있나요? 양파 까면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가 이 양파, 마늘 까다가 생각난 것들 적어서 써두었습니다. 쓸쓸해서 비슷한 사람이라는 양양 에세이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양파 씻고 다듬을 때 흘리는 눈물, 서름 이런 것에 대해서 짧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러니까 양파를 흘릴 때 눈물이 완전히 많이 흐르잖아요. 맵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 연을 쫓는 아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거기 이제 주 꼬마가 나오는데 이제 주인공 소년이 자기 집에 함께 살고 있는 하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 꼬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들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이냐 했더니 어떤 가난한 한 남자가 마술컵을 발견했어요. 이 마술컵에는 눈물이 방울이 떨어지면 그 눈물이 방울이 보석으로 변하는 거다. 근데 마지막 장면은 보석 더미에 앉아서 이 남자는 피 묻은 칼과 죽은 아내가 곁에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면 그 남자가 아내를 죽인 거네요? 라고 옆에 있던 친구 꼬마가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왜 그 남자가 아내를 죽였을까요? 라고 물어요. 이 주인공 소년이 눈물방울이 모두 보석이 되니까 그렇지. 많이 울면 그러니까 좋은 건 거였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기 위해서 아내를 죽였다라고 했더니 한참 가만히 있던 그 친구 꼬마가 그럼 양파를 까면 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멈추었어요. 정말 맞는 이야기죠. 누굴 죽여서 그렇게 극도의 눈물을 흘릴 일이 그렇게 극도의 슬픔에서만 오는 건 아니고 양파를 까면 정말 눈물 많이 흘릴 수 있는 것 까본 자만이 아는 듯한 그래서 양파를 까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꼬마에게 있어서 가지고요. 참 좋았었습니다. 영화 연을 쫓는 아이도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장면들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제가 들려드릴 멜로디는, 강하솔의 엄마입니다. 저는 그 아까 에세이 집에 써두었다고 했잖아요. 양파 깔 때 눈물 흘려본 것에 대해서. 양파 까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어떤 서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다가 가장 떠오른 것이 엄마였어요. 엄마, 그리고 할머니, 시장에, 국밥집 이모, 그 양파를 까던 매일매일 양파 가족들에게, 무언 반찬, 찌개 끓이기 위해서 그 까던 양파, 엄마의 손, 그들은 양파를 까면서 분명히 그들도 매워서 눈물이 났을 텐데, 어떻게 그 눈물을 참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양파 하면 엄마도 같이 떠오릅니다. 강하솔 양의 엄마라는 노래를 먼저 들어볼게요.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와, 이 시작만 들려드리네요. 가사가요, 이래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겨울 이불을 보낸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귤을 보내니 맛있게 먹거라. 엄마는 늘 말씀하셨지, 내게. 엄마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엄마께 난 말했지.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라고. 남들이 참으라 할 때, 견디라고 말할 때 엄마는 안아주시며 잠시 울라 하셨지. 다 갚지도 못할 빚만 쌓여가는구나.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모두가 고개 끄덕일 가사이죠. 저는 이 가사 중에서 엄마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엄마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모든 거 다 해주고 하잖아요. 양파 까면서 마늘 까면서 그 아린 눈물들 그냥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다 참고 견디신 것, 뭐 그런 엄마의 마음, 이 노래에 아주 깊숙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양파 이야기하면서 뭐 제 책에 있는 어떤 구절도 말씀드렸지만 또 양파에 대해서 쓴 작가 계세요. 이병률 작가의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산문집에 보면 양파에 대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양파 볶는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 꼭지의 제목은 사랑의 냄새예요. 사랑의 냄새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비행기에서 내려 시내로 나가 단 3시간을 걷는 동안 시장을 가득 채웠던 터키 커피 향은 어땠나? 그때 산 2봉지의 커피는 뜯지도 않은 채로 일주일의 여행 기간 동안 방 안을 채우고 넘쳤다. 새벽마다 그 냄새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깰 정도였다. 누군가 방 안에 침입한 것 같아 번쩍 눈을 뜨면 살아 넘치는 가방 속의 커피 향이 범인이었다. 하지만 냄새 중의 냄새는 양파 볶는 냄새 아닐까? 냄새의 왕, 양파 볶는 냄새는 세상의 모든 냄새를 담고 있다. 어둠과 그늘, 절벽의 햇살, 꽃잎이 지득이며 빨아대는 습기, 간절한 한 사람의 안부, 그 모든 것을 담았다. 허기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뭘 먹을 것인지 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양파를 볶던 때가 있었다. 먼 곳에서 긴 시간을 처절하게 살 때였다. 양파를 볶다가 소시지를 넣어 뒤적거리거나 양파를 볶다가 물을 붓고 스파게티 면을 끓이기도 했다. 양파를 볶다가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양파를 볶다가 불을 끄고 시를 읽은 적도 있다. 그러면 채우는 느낌과 바닥을 내는 그 느낌이 내 몸에 동시에 배어들었다. 공간을 가득 채운 양파의 그것에는 그리운 냄새가 있다. 절절한 고개가 있다. 그래서 집에 양파 남은 게 있느냐 없느냐는 나에게 또 여행 갈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와 통한다. 사랑을 잃고 양파를 볶다가 그렇게 짐을 싼 적이 있다. 네, 양파 볶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죠. 이병률 작가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양파. 오늘 참 제 혈관,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슬픈 사실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수치를 낮추기 위해 해결책을 찾다가 발견한 이 양파의 소중함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오늘 시작되었는데요. 양파를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까도 양파처럼 제 속을 알 수가 없죠. 제 새로운 매력이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죠.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까도 이 양파의 효능과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합니다. 장에 가셔가지고요, 단단한 양파 하나를 사오셔가지고 뭐 생으로 먹든 볶아 먹든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당신의 혈관을 이 양파가 아주 깨끗하게 해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양파를 까면서 진한 눈물도 덤으로 흘리게 될 겁니다. 많이 흘릴 거예요. 꼭 조심하시고 눈물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에게 어떤 슬픔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는 시간 될지도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눈물 속에 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또 볶다 보면 어떤 시인처럼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하거나 혹은 또 어딘가로 떠날 짐을 꾸리게 될지도 모르고요. 네, 속살 뽀얀 양파 까면서 그 안에 매운 단어 혹은 달달한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 때쯤 오늘의 낙이라는 목록을 만들곤 합니다. 낙이 없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하는 제 모습에 반성하면서 만들게 된 목록인데요. 낙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라는 다분히 거창한 마음으로요. 여러분의 하루에는 어떤 소소한 즐거움이 있으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